여러 가지 그 AI 기술이라든가 그런 미디어 테크놀로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대학의 교육과 지식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학에서 융합 교육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기획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논의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요즘은 융합 교육에 대한 압박이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이 코앞까지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그 인류세, 챗 GPT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융합이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정말 핵심적인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학술대회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위자 4분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사실 저희 연구소로서는 상당히 운이 좋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 현장에서 융합교육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이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은 학습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이미 과대적합 본선에 가갖고 완전히 순 엉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딥페이크 유포 문제,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해결해 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하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어리즘,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게 그 원인이 돼서 어떤 것들은 인간의 활동에 그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교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 인류사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기후공학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인류세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게 제가 볼 땐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실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2번째는 정책 개발, 그 탄소 중에 말씀하신 거. 3번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토론하는 거를 학생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학생들도 한번 UN 모의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슈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노출시키고 그런 융합, 어떻게 이제 다른 학문의 그 언어를 이제 이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런 그 인류세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공학에 관한 문제를 우리 학내에서도 뭔가 학생들을 간에 좀 토론회를 좀 개최해가지고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조금 더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시각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그럼 그 질이 뭐지? 뭐 이런 식의 고을에 대한 것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도 이건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5가지를 미디어 리터러시 그 영역에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쉽지 않죠. 이거를 논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집중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죽도록 즐기게 하는 거죠. Amusing ourselves to death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계속 그 엄청난 인게이지먼트 베이스드 모델이 계속 팽창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느 정도로 더 어떠한 컨텐츠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네. 모두 각자가 보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여러 사람의 필터를 같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여서 위험도 볼 수 있고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좀 더 세이프하고 헬디하고 트랜스퍼런트하고 인클루시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다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뭐랄까요, 이해하기 위한 이런 노력부터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저 그룹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problem of many hands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 수준을 같이 끌어올리지 않고 같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융합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컴퓨터에서도 그런 게 창발할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도 없겠지만 최근에 챗GPT 관련 논란은 그게 어떤 조건에서 창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에서 그런 게 혹시 생겨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성 언어 모델이나 AI 기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뭐 이게 뭐 휴먼 마인 기계는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본성이 있다 또는 없다 뭐 이렇게 섣불리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런 성찰의 계기로 삼고 활발한 토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언어 모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오해를 디미스티파이 하는 데 유용하고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게 좋겠고 거기에 언어학자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교육의 목적은 기술 훈련이 아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움을 독려하고 토론을 촉진하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서 깊이 가치를 추구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학습자, 평생 학습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로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인 만큼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좋은 어떤 교육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스몰 데이터도 굉장히 주의 있게 보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해서 또 기술을 이해하고 또 기술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좀 교육 과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꼭 그런 조건이 안 맞아도 시도도 괜찮아 하는 이런 세이프넷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도적으로 우리가 세이프티넷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더 편하게 진짜 재미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급진적인 희망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망이라는 게 되게 인과관계를 거의 뛰어넘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지혜를 찾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돼도 사실 저 오늘 약간의 희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어떤 너무 상업적인 그 목표나 뭐 아니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위상을 높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선하게 쓰려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만약에 우리가 더 발굴을 하고 그거를 교육을 한다면은 좋은 거 아닐까?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저는 뭐 사실 요즘 뭐 글로컬 대학 뭐 관련해 가지고 저희 포스텍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이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과거의 교과과정 개편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저희가 직면하는 상황은 모든 과목을 융합 과목화해라. 그래서 이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이제는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좀 아니면 제가 융합적 공부를 조금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융합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추구할 때 융합이 적절한 도구가 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융합 교육은 연구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이 10년 뒤, 20년 뒤 그렇게 가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또 한 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소통과 공론 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AI 시대 대학 융합 교육의 방향
심포지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